자, 오늘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뭐 예상했던 바지만은 뭐 아니나 다를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정청래가 뉴스 공장으로 쪼르르 또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의지할 때가 김어준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정청래가 앞으로는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진짜 김어준의 거의 뭐 몸종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왜 정청래가 지금 기댈 데가 없어요. 뭐 당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뭐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저는 정청래는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사선이죠? 정청래가 사선인데 중간에 한번 맨날 그 허구나 하는 얘기 있잖아. 자기는 뭐 그 뭡니까 컷오프 돼도 뭐 유세다를 이끌었다. 이걸 가지고 유일한 업적이죠 정청래. 정청래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컷오프. 컷오프가 정청래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아니 그게 맞지.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게 제일 자랑스러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벌써 20년 넘게 정치를 했는데 정청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컷오프 된 일이야. 컷오프 됐는데 나는 탈당 안 했다. 이게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아니 그거 왜 여러분들 정청래 업적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없어 하나도. 아니 본인도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뭘 한 게 없잖아 한 게. 유일한 업적이 컷오프야. 유일한 업적이 컷오프예요 뭐. 참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컷오프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게 몇 년도지? 200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중간에 쉬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4선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역구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저는 김민석 의원께 하나 이제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당대표가 되시면 뭐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는데 지금 최민희, 뭐 이성윤, 한민수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미러님, 최평님 채팅창 침묵질 금지 아니었나요? 점점 심해지는데 이런 외연 확장은 물 건너 가는데 이러면 외연 확장은 물 건너 가는데요. 누가 침묵질을 합니까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 침묵질하고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단톡방 만들고 거기서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뒷담화나 까고 이런 그 유치한 짓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채팅창에서도 우리 모두가 동지니까 서로도 잘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좀 방송에 좀 집중 좀 해 좀.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리고 그 다른 채널 홍보도 좀 하지 마시고 좀 제발. 그 홍보 목적으로 들어오는 영업사원들 가끔 보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이재명 대통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데 좀 머리를 쓰시고 또 김민석을 어떻게 하면 좀 당대표를 만들 것인가. 이런데 좀 집중을 하세요 좀 제발 좀. 맨날 그렇게 욕을 해도 아주 나도 이제 입이 아파. 아주 신경 쓰기가 싫어 진짜. 그래서 아무튼 뭐 최민희하고 뭐 최고위원 이렇게 그 등판을 하는데 최고위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최고위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음에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최민희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닦아놓고 저기 그거 뭡니까 그 국회에서 딸 결혼식하고 축의금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컷오프 대상이에요. 이성윤도 마찬가지죠. 이성윤은 전준철이 특검으로 추천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음에 컷오프예요 컷오프. 그리고 한민수는 뭐 컷오프를 안 하더라도 박용진 지금 그 규제 그죠? 규제 완화 위원회인가? 하여튼 뭐 그 박용진 부위원장이 지역구예요 거기 성북이. 근데 다음에 출마하면 한민수가 되겠나?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지금. 최고위원이 되면은, 최고위원은 이제 단수공천 하잖아요. 예? 단수공천 해주잖아. 그 다음에 뭐 도당위원장? 이런 거 하면은, 예? 단수공천 하잖아. 그러니까 단수공천 받아가지고 컷오프 안 되려고 최고위원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본질이, 그 자기 정치가 본질인 거예요. 무슨 정청래를 위해서 최민희가 저런다고 그런 거 없어요. 한민수도 마찬가지고, 이성윤도 이제 다음에 금배지 날라갈 게 거의 확실시되고, 뭐 게다가 또 지들이 한 짓이 있잖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그 김민석 후보한테 막말을 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감투를 안 쓰면, 당직을 못 맡으면은 다 금배지 떼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털레반들이 30%라 이게 최민이나 한민수, 이성윤을 떨어뜨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응? 제가 이제 떨어뜨릴 방법을 계속 연구 중에는 있는데 아직도 좀 답이 안 나왔어요. 두 명만 나오면은 우리가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민희를. 30%면은 한 15% 득표를 하는 건데 15%면은 그 5위권 안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털레반들을 뭐 어떻게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민희가 최고위원을 나오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민석 후보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최고위원 맡기가 힘드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공약으로, 네? 이번 저기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정청래가 이런 1인 1표제 지금 하잖아요. 1인 1표제 가지고 약 팔잖아. 이것도 이제 무력화 시킬 겸 해가지고 다음 총선 때, 예, 전면 경선 100% 경선을 우리 김민석 의원님이 공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100% 예외 없는 100% 경선. 그 이제 후보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 그죠? 경선 후보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후보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경선을 붙인다. 후보가 2명 이상이면은 무조건 경선을 한다. 최고위원이건 당대표건 예외가 없다. 어떤 당직자도 예외가 없다. 다음 총선은 100% 경선이다. 요걸 좀 공약을 해달라. 예? 그러면은 이제 깔끔하게 끝나는 거지. 깔끔하게 끝나잖아. 물론 그래도 이제 최민희는 떨어뜨려야 돼요. 그 최고위원회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민희는 그래도 떨어뜨려야 되지만은 최민희만 떨어뜨리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의 인물은 없어요. 이 양반이 이제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는, 그리고 인격 자체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최민희가 최고위원회에 들어오는 순간 봉숭아 학당이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어쨌건 간에 100% 경선으로 가자. 예? 아니 이거 뭐 잘못된 것도 없잖아. 이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 김민석 의원님이 당원 주권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설계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 그걸 완성을 해주셔야지. 당원 주권 민주주의의 완성은 뭐겠습니까? 100% 경선이다. 열애 없다. 당대표도 경선하겠다. 예, 나도 경선하겠다. 딱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나와도 괜찮지. 예? 당대표는 안전하잖아. 예, 김민석 의원은 거기 나와가지고 경선하자고 나올 사람도 없고, 설령 뭐 경선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 만한, 당대표를 이기는 사람이면은 대통령이죠. 그거는 대통령을 해야 될 사람 외에는 당대표랑 경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0% 경선을 해도 김민석 의원은 뭐 부담이 없다. 그래서 당대표도 예외 없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어. 우리도 좀 쇼를 하자고. 당대표도 예외 없이 다 경선을 하겠다. 최고위원들도 다 경선해라. 이래 버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당원들이 알아서 이거 이제 물갈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수박 처리만 잘하면 되는 거지. 수박 잔당 처리만. 잔반이죠, 이건 잔반. 수박 잔당도 아니고 수박 잔반.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수박을, 그 수박 빨간 부분은 이제 다 먹었어요. 빨간 부분을 다 먹었는데 그 수박에 이제 껍데기에 이렇게 조금 붙어 있잖아. 그치? 아무리 깨끗이 먹어도 이제 조금 붙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마지막 긁어내잖아. 막 숟가락으로 수박을 먹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낙연 뭐 수박들 있을 때는 지난번 총선 때는 그 수박 그 빨간 데는 다 먹었어 대충. 근데 이제 잔반이 남아 있는 거야. 수박 잔반이. 그리고 이걸 숟가락으로 긁어야 돼요. 예? 뭐 정청래니 조털레유가 이제 잔반인 거지 잔반. 수박 잔반. 예. 요거를 이제 숟가락으로 긁는 거예요. 지금 다음 총선 때. 예. 수박 잔반 처리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당원들이 알아서 해결을 한다. 예. 그래서 껍데기는 버리고 예. 잔반은 깔끔히 처리하는 것으로 100% 경선으로 가자. 이거 최고위원 그 단수공천은 관례기 때문에 무슨 당원 당규 개정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예, 그냥 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이자들은 제가 볼 때는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다. 정청래도 자동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마포에서 이제 출마를 하면은 쉽지가 않지만은 3선 이상은 같은 지역 동일 지역구에 출마를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요걸 이렇게 규정을 하면 돼요. 그럼 정청래 보고 딴 데 나가보라 그래. 뭐 서울이 됐건 어디가 됐건 딴 데 한번 나가보라 그래요. 경쟁력이 있나. 마포 여포예요. 마포 여포. 한마디로 정청래는 뭐 마포에서는 그나마 본인이 좀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다른 동네로 보내버리면 거기 동네 분들이 알아서 잔반 처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나 그 뭐 최민희나 청래당이 이제는 빌붙을 때가 김어준밖에 없어요. 응?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정청래가 본인 뭐 30%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게 본인 인기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털레반 지분 중에 털레반인데 털레반 지분 중에 털 지분이 90% 80%예요. 레의 지분은 10% 20%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김어준이 등을 돌려버리면 정청래는 진짜 쓰레빠다. 쓰레빠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김어준한테 설설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닭발 먹고 오리발님. 수박 잔반 처리 당할까봐 정청래가 숟가락도 주면 안 된다고 했구나.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완전히 쩔쩔매더라고. 뉴스공장을 제가 쭉 봤는데 그냥 김어준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참 창피하더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냥 김어준의 발바닥도 핥을 기세예요. 지금 정청래는.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 당장 당대표가 되느냐 마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끊기느냐 마느냐의 수준까지 와버렸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봐요. 선을 넘었어요, 한마디로. 오스카님, 민주당 내 불공정도 심각한 듯, 민주당 당내 개혁 운동했으면. 지금, 뭡니까, 김민석, 후보가, 당 개혁을, 출마 일성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는. 게다가 비주류로서 핍박을 오랫동안 많이 받았잖아.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라고 얘기하죠. 문파 패권주의에 뭐 가장 큰 희생을 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김민석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이 문파 친문 패권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이 김민석 의원이라고 봐. 그러니까 오죽하면 18년을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습니까? 뭐 지금도 지금 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문 기득권 세력들의 문제점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느 부분을 혁신해야 하는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김민석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문 세력들이 지금 개거품을 물고 목숨을 걸고 김민석 당대표를 막으려고 날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 우리 속담에.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요. 그렇잖아. 당한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그지? 뭐 몸은 아프겠지, 좀 맞았으니까. 그리고 맞을 만큼 다 맞았어, 김민석은. 그래서 재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갔는데 지금 친문들은 때린 놈들 18년 동안 때린 거 아니에요, 김민석을. 18년 동안
때린 이 김민석은 저기 친문들은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김민석이. 저 친문들이. 그래서 개거품을 무는 거예요, 개거품을. 야, 김민석이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뭐 진짜 제가 뭐 정치 보복을 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제 기득권을 혁파하고 민주당을 당원의 정당, 국민의 정당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 중에 한 명이 또 김민석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영준님, 예, 까왕님 혹시 김민석 총리님의 후원 계좌가 다 안 찼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 찼나요? 안 찼으면 후원 계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꽝은 알고 계시는지? 아직 안 찼어요? 제가 이제 당연히 찼을 거라 생각하고 예, 방송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한번 밀어드려야죠. 예, 제가 뭐 목요일 방송에 그때까지 안 찼으면은 계좌를 확인을 해서 바로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말로만 우리 친석이지 왜 아무도 안 채워줘? 그래서 아무튼 예, 지금 정청래와 청래당은 김어준밖에 믿을 게 없다. 예, 그래서 완전히 오늘 보니까 김어준의 이제 노예로 예,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단 인터뷰 한번 보시고 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황당한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평택을에서 지금 되돌아보면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 꼭 후보를 냈어야 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지나고 나서 많이 하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마라라고 했을 때 네, 안 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지역을 후보를 낸다. 그 전 지역을 다해서 승리한다. 이런 당대표로서 당연한 의무감 이런 것이 있었죠. 지금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부질이 국민의힘에게 한석을 넘겨준 그런 상황이 됐죠. 한석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3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성공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도 혼자 많이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일종의 대선 후보들을 관리하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훈을 좀 얻게 됐고 그래서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당대표로서 평택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후보를 내고 이기는 것이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강박관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내려놓고 큰 틀에서 우리 진영의 주자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라봤더니 네. 그러면 우리 진영의 주자들이 여러 명 살아서 자산이 되는 길을 선택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랬다면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다.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네. 저거 봐라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 키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난이 있었겠죠. 뭐 친문 부활 그게 맞네 뭐 이러면서 엄청난 비난과 공격이 또 있었고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분열상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었으면 결과는 달라졌죠. 근데 세상은 두 번 살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죠. 지금 되돌아보면 그거 때문에 그 선택을 못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같다. 네. 이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이 배우신 거예요? 사람이 하루하루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에 갔었거든요. 이제 비구니 스님인데 비구니 절인데요. 반야신경 같이 읽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읽었던 것이 요즘 같은 경우는 지나치지 않고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사적으로 구할 것이 없으니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 대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가슴을 쫙 펴고 생각해 보니 바둑으로 치면 이제 복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 제가 그 당시에 참 그런 상황이 좀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근육이 생기는 것도 데드 포인트를 지나서 세컨드 윈드 때 생긴다고 그럽니다. 푸시업을 10개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를 더했을 때 11개를 했을 때 그만큼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생각해 보니 복귀를 해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나도 근육이 하나 더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 이거는 뭐 좀 길게 보셨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박제를 해놔야 될 그런 인터뷰죠. 예, 이게 뭐 완전히 반성문을 쓰고 있어요. 예, 저는 이게 반성문이자 자술서다. 예, 자술서라고 봐요, 저는. 일단 김어준한테 반성문을 쓴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제가 인간이 덜 돼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공천을 하지 말고 우리 조국 도련님한테 밀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과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도련님 등에 칼을 꽂고 머슴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머슴의 난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욕심이 컸겠지. 조국을 이제 내가 날려보내고 지방선거에 이제 서울도 이기고 경남도 이기고 대구까지 이겨가지고 야 차기 대선 주자 문씨 집안의 후계자는 이 정청래다. 왕후 장상에 씨가 따로 있냐? 머슴이라고 후계자가 되지 말라라는 법이 있냐? 막 이러면서 6월 2일까지 어깨에다 힘 빵 넣고 야 전북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접을 떨다가 평택도 지고 서울도 지고 경남도 지고 완전 나가리 되고 90학번님 저 자식이 당대표 되면 당 깨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제 죽게 생긴 거지. 죽게 생기니까 이제 또 그 문씨 집안에 기어 들어간 거예요. 문씨 집안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털보 형님 제가 욕심이 과해가지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털보 형님. 아니 정청래가 위 아닌가 털보보다? 그죠? 나이는 맞지. 그래도 그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 대접은 해줘야죠. 털보 동생 내가 생각이 짧았네. 털보 동생 한 번만 살려주시게. 털보 동생 이번에 당대표 만들어주면 털보 동생 내가 조국당하고 합당도 하고 내가 심판만 볼 거야. 나는 대권에 꿈이 없어. 그 대선 불출마 선언이 저는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저는 그랬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김어준의 요청 사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그게 뭐 이제 자기 정치 프레임을 제가 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기 정치 프레임을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대선 주자 프레임을 들고 나온 줄 알았어. 그래서 김민석을 이제 대권 욕심에 김민석이 이번에 당대표 하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제 이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줄 알았더니 저게 김어준의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지? 야, 너 꿈 깨라. 너 머슴은 한 번 머슴은 영원한 머슴이야. 너는 우리 조국 도련님 대선 후보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너는 심판만 봐.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닌가 보여요. 쏭님 알정털 알고 보면 정청래는 털레반. 뭐 그래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닌가. 김어준한테 이제 각서 쓴 거죠. 각서. 응? 나는 대통령 꿈이 없다. 나는 이제 머슴의 난을 일으키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문씨 집안 머슴으로 살 거다. 우리 조국 도련님 내가 꽃길 깔아드린다. 이런 이제 어떤 각서를 쓴 게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이 아니었나.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반성문을
본격적으로 낭독을 한 거죠. 그 정청래 보세요. 말하는 거나 표정이나 진짜 반성하는 표정이야. 마음 깊숙이 제가 정청래가 저렇게 살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뉴스공장에서 정청래가 반성문 쓰는 거는 진정 어린 반성이다. 맨날 뭐 소리 제명 뭐 이러고 대충 뭐 농담 반 진담 반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반성하는 태도와 자세는 정말로 이거는 뭐 삼전도의 치욕을 방불케 하는 삼전도의 치욕을 방불케 하는 거의 뭐 그런 수준이에요. 스터디 머신님 할코 분석 저랑 일치하네요. 뿌듯 쩔레 조련님 모시기 선언 털보에게 버림받을까봐 쩔레쩔레. 나 좀 살려주세요 털보 동생. 털보 동생 나 좀 살려주시게. 이렇게 진정 어린 제가 반성을 하는 건 와 처음 봤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게 여러분 확인이 된 거죠. 그동안 조털레유가 조국 대권론 이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자백을 한 거예요 정청래가. 그리고 아니 김어준도 맞장구를 쳤잖아. 조국 등등 조국도 대선 주자로 놓고 대선 주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뭐 정청래가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뭐 뒤에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국이 대권 주자로 만들겠다라는 의사가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거잖아 지금. 본인들이 인정을 한 건 자백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자술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동안 저놈들이 니들 조국 대권 프로젝트 아니냐 합당 프로젝트가 결국은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민주당을 먹으려는 게 친문 세력들이 친문 부활이 목적이 아니었냐 합당을 추진한 이유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제가 문조털레유가 원팀이다라는 문조털레유라는 시대의 유행어를 제가 만들어냈을 때 쟤네들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음모론이다.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오늘 자백을 한 거잖아. 정청래하고 김어준이 자백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조국을 어쨌건 대선 주자로 놓고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조국 대통령 만들기를 자백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그러면은 김어준이 정청래가 김민석을 대선 후보로 밀겠습니까? 송영길을 대선 후보로 밀겠어요? 그럴 거 아니잖아. 아니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공정하게 정청래가 김어준과 정청래가 공정하게 김민석, 송영길, 조국 뭐 등등 민주당의 대권 주자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냐고. 절대 김민석을 응원하지 않을 거잖아. 송영길을 절대 응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는 사람은 조국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좋아 대선 관리의 역할을 정청래가 한다는 얘기지. 말이 좋아 대선 관리지. 자, 뭘 하겠다라는 거냐? 견마지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국 도련님 당나귀를 그지? 정청래 머슴이 끌고 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완벽한 자백 아닙니까? 결국 원래 프로젝트가 합당 프로젝트 그리고 조국 평택 프로젝트가 결국은 조국 대통령 만들기에 연장선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도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김어준이 계속해서 정청래를 압박했던 거지. 근데 정청래가 이제 중간에 잠깐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머슴이라고 왕 대통령 되지 말라라는 법이 있냐? 그러고 이제 평택에다가 김용남을 공천을 한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백을 한 게 김용남을 죽인 게 정청래라는 자백을 한 거예요 지금. 정청래는 해당 행위를 한 거예요. 해당 행위를. 이걸 저기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평택에 의도적으로 태업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평택에 출마를 시킨 이유는 본인이 조국을 밀어준다라는
공격을 받아가지고 당이 시끄러워질까봐 공천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자기 정치예요. 자기 정치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공천을 하는데 지가 욕먹을까봐 면피용으로 김용남을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용남을 면피용으로 썼다라는 거 아니야. 어? 조국 대권론으로 공격을 받을까봐 면피용으로 김용남을 내보내놓고 결국은 조국을 당선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자백한 거야. 해당 행위를 자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 후원회장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정청래가 후원회장 했잖아요. 저는 그때만 해도 야, 이게 머슴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조국 도련님의 목을 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오해를 했는데, 정청래가 후원회장을 한 이유는 뭐냐면 송영길이 후원회장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거 아닙니까? 정청래가 후원회장을 안 했으면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송영길 의원이 유 이재명 후보들의 맏형 노릇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상욱 후보도 우리 송영길 의원님이 밀어주고, 또 누구야, 신용환 후보도 우리 송영길 의원님이 밀어주고, 유 이재명 후보들을 우리 송영길 의원님이 다 챙겼잖아. 그런데 정청래가 거기다 후원회장 알바가 놓고 송영길이 평택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알바끼 해놓은 거야. 알바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김용남을 죽이려고, 지는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면피용으로 김용남 출마를 시켜놓고 사실상의 조국 선거운동을 했다, 당대표가. 그렇게 분석이 되잖아 지금. 그걸 자백한 거 아니에요, 정청래가. 아니, 당대표가 자기 당 후보를, 다른 당 후보를 지원을 했으면 그게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징계감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냥 뭡니까, 그냥 의심을 한 거, 심증이 있었던 거, 심증이. 아, 정청래가 저렇게까지 김용남을 안 도와준 거 아니야? 안 도와준 게 의도적으로 김용남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심증이 있었을 뿐인데, 오늘은 뉴스공장에서 자백이 나왔잖아. 자백. 해당 행위에 대한 자백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전 TV토론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출마를, 후보를 안 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저는 김용남 후보가 2위를 했다라는 게 정말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에서 막은 거잖아. 응? 당에서 발목을 잡은 거잖아요. 김용남을 떨어뜨리려고. 이런 와중에서도 김용남 후보가 이렇게 선전을 해서 조지리를 완전히 보내버린 건 대단한 선전이라고 봐요. 그리고 김용남 후보도 지금 이제 평택에서 지역구 관리하시느냐고 매일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그 유튜브에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평택 선거 때 당했던 일들 있잖아. 이거 지금 당대표 선거에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무슨 뭐 조블쇼니, 뉴스공장이니 뭐 이런 데 나가실 거 없고, 요즘에 괜찮은 데 많아요. 뭐 장르만 여의도 뭐 이런 데도 좋고, 그 다음에 레거시 채널들, 뭐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랄지 뭐 경향TV랄지 이런 데 요즘에 시청률 괜찮게 나오잖아. 그래서 김용남 후보님이 시간 내셔가지고 뭐 지역구, 아직 총선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우회적으로 당대표 선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김민석이 돼야 이제 김용남도 크는 거예요. 만약에 김민석이 안 되고 이번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잖아? 다음에 공천 안 해, 이 새끼. 아, 지금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잘못했다라고. 평택에 공천 안 할 거 아니야. 정청래가. 평택에 이거 잘못했다라고 오늘 김어준한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는데, 당연히 다음 총선 때 평택에 공천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가 아무리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해도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오는 거야. 게다가 지금 합당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합당이 되면은 어떻게 거기 김용남이 공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이거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응? 본인이 직접 뛰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방송에 좀 출연하셔가지고 말도 잘하시고 하니까 평택에서 당한 거 있잖아. 이거 이제 다 까야 돼. 응?
평택에서 당한 거 우리가 모르는 진짜 많은 일들이 저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김용남 후보가 이제는 다 폭로를 해야 된다.